행복한 만남.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건가요? 아마도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직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야 삶도 생활도 또 마음까지도 안정이 되니까 말이지요. 사실 많은 북향민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시지만 생활 가운데 이 직업적인 안정감이 없이 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북한 이탈 주민분들께 삶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나아가 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직업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해솔 직업사관학교와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조용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해솔 직업사관학교에서 교감으로 사역하고 있는 조용준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신데 탈북민들 네.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난 제3국 아이들을 향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네. 우리 북향민들을 위한 섬김 사역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굉장히 우연이었죠, 사실은. 제가 방송 일을 어릴 때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PD로 근무하면서 북한에 관련된 아이들을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찾아갔던 대안학교에서 우리 북한 친구들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이제 방송 일은 그만두고 자그마한 재단에 들어가서 탈북 청소년을 2006년도에 만난 게 네.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곳이 해솔 직업 사관 학교예요. 네네. 어떤 기관인가요? 해솔 직업사관학교는 우리 탈북민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 그리고 제3국 청소년 청년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진로를 잡아주고 네.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러한 학교고요. 저희 학교도 다른 일반 대안학교들처럼 좀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런 학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대학을 목표로 많이 그렇죠. 수업을 해요. 네. 근데 저희는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대학도 과정이고 사실은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진로와 취업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해솔 직업사관학교는 언제 설립이 됐죠? 2013년도에 법인은 설립됐고요. 네. 2014년도에 개교해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흘러온 학교입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오갔어요. 지금은 졸업생들이 한 76명, 77명 정도 되고요. 네.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있지 않아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어떤 친구는 사실은 근처에 있는 농장에 이제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다가 네. 농장 주인에게 미리 가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설립하신 그 김영훈 선생님한테 돈을 얼마를 빌려서 오토바이로 이제 도주를 했다고 해요. 그게 첫 번째 아이였었고요. 네. 그다음 14년도에 몇 명의 친구들이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점차 들어오게 되면서 자리를 점차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았죠. 제가 2014년도에 이 학교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네. 이 설립하신 김영훈 선생님이 저랑도 이전부터 알던 분이셔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춘천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해? 다들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아주 건재하게 잘 살아남았고 지금 2년 전에는 이제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건물에서 지금 아이들이 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로 네.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학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맞습니다. 교육이 목적이잖아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이나 제3국 아동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닌가 네. 싶기도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나 또 아동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대부분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해요. 북한에서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인간관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의 말에도 사실은 다양한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은 북한 분들이 그런 거를 알아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다양한 인간관계들 속에서 그곳에서 내가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례로 저희 있는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생활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취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남한 사람들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7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을 졸업을 시켰지만 그 중에서 장기로 근무하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퍼센트가 높진 않아요. 많은 친구들이 1년, 2년 정도 일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다른 길을 찾기도 하는 일들을 반복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때마다 너희가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을 끝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같이 길을 찾아보면서 그 길을 가더라도 실패할 수 있죠. 분명히 그 길을 갔을 때 그 길이 아닌 것 같은 길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또 다른 길을 찾아보고 또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지금 남한에는 15,000개 이상의 직업이 있거든요. 15,000개 직업 중에 저희는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많은 길들 중에서 하나의 길을 찾는다는 거는 정말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먼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과정들 통해서 그런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내는 것이 저희 학교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이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따고 직장 생활과 삶 속의 어떤 케어까지 담당하시겠다 네.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해솔 직업사관학교가 배출한 졸업생, 네. 수료생들이 70여 명이 넘어가는데 네,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그렇죠. 축산업 쪽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본래는 다른 걸 전공하는 친구였어요. 네. 근데 축산업에 미래 비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전공을 바꿔서 그 있던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강원대학교에 가서 이제 축산업 전공하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와.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 업체 사장님은 우리 탈북민 친구들을 키워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지금 몇 명을 보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지금 제일 장기 근속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도 하고 공단에 설비하는 그런 자격증을 따서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각양각색으로 있는데 최근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은 한 친구가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네. 1년 만에 자기가 과장되고 차장됐다고 오.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어디 가서 뭐 브리핑을 하고 하는 것들을 그런 분들이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야. 됐다고 그래서 1년 뒤에는 내가 소장이 돼 있겠다고 이렇게 소식을 보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역에 큰 보람이 또 뿌듯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이 북한 이탈 주민, 또 청소년, 또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시선, 네. 네,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다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 줄 알고 계세요. 네. 나라에서 주는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살 정도로 그 정도의 복지는 그렇죠. 충분히 돼 있는 나라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북한에서 오신 남자분들이 특유의 갖고 있는 그런 욱하는 것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친구들은 사실은 어릴 때 엄마랑 헤어져서 혼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일수록 어떤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네.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북한 이탈 주민뿐만이 아니라 제3국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너 몇 살 때 엄마랑 헤어졌어? 그러면 9살, 뭐 아니면 더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럼 언제 엄마를 만났어? 그럼 18살, 19살, 20살 이때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중보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제3국 친구가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엄마한테 어떤 표현을 해? 사랑한다고 해봤어?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나눔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나중에 막 그 울음을 그치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줄을 모르겠대요. 내가 엄마한테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될 줄을 잘 모르겠대요. 네. 이게 사실은 이 친구들만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결핍 가운데 있고 그 결핍이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죠. 저희 기도 제목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곳에 와서 느끼고 싶은 어떤 따뜻함 그리고 가족 같은 그런 포근함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느끼고 싶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그냥 뭐 경제적으로 어디서 많이 힘들겠구나라고 하기보다는 같은 동포로서 네. 그리고 내가 품어야 할 대상으로서 이분들을 더욱더 사랑해주고 그런 사랑의 표현을 조금 더 해준다면 이분들이 훨씬 더 정착을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 땅에 온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이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포용력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게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다시 한번 좀 바라봅니다. 그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과 또 포용하는 사실 우리 주님은 화해의 주님이시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전하지 않으셨거든요. 때로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따뜻하게 풀어주는 마음이 함께 동반될 때 네. 그들이 이곳 가운데 온전하게 신앙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해솔 직업사관학교 조용준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좀 특성화된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더 많은 분들께 이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럼요. 사실은 처음에는 출발은 탈북민 청소년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북한 이탈 주민까지 다 품고 있는 학교예요. 네. 지금 와 있는 구성원들이 17살부터 43살까지 지금 학교에서 지내고 있고 네. 자기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는 우리 탈북민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을 두드려 주시고 네.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나는 또 어떠한 길을 찾아갈까? 네. 하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학교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주변에 혹 정착 생활에 어려움이나 네. 어떤 직업적인 문제에 고민이 있다거나 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시면 해솔 직업사관 학교로 한번 문의나 상담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우리 조용준 목사님이시고 또 교감 선생님이신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역을 해 나가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갖고 계신 비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죠. 네. 비전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학교가 직업을 찾는 학교지만 이 땅에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한다는 거는 제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하면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가정이죠. 가정이 사실은 깨어진 가정이에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부모와 그리고 그 자녀가 만나서 가정을 세워가는데 먼저는 이 땅 가운데 탈북민 부모를 둔 우리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을 이 학교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결핍이 있는 아이들은 또 결혼을 했을 때 또 다른 결핍의 가정을 또 낳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함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금 가정을 세웠을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두 가정이 세워지는 그러한 비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통일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때 이 학교가 지금까지 쌓았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산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되기를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예. 자, 오늘 행복한 만남에서는 춘천시에 위치한
대한학교지만 우리 탈북민 청소년들 그리고 탈북민들 또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정착 생활을 돕는 직업을 찾게 해주고 또 생활의 지도를 해주고 삶의 모든 고민까지 함께하는 해솔 직업사관학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교감이신 우리 조용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이 대한민국의 생활이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고민이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주변에 있어요. 제3국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함께 살아가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해솔직업사관학교 조용준 목사님, 교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